자, 오늘은 우리가 24학년도 9월 1학년 모의고사에 출제된 현대시를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황동규의 달밤이라는 시고요. 쌤이 이제 같이 올리는 영상에 윤동주의 위로라는 시도 올라갈 거예요. 그럼 우리 쌤이 윤동주의 위로라는 시에서 시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 쌤 설명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쌤이 늘 제목을 읽고 시어의 속성을 파악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의 속성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파악하자는 거고요. 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를 윤동주의 위로라는 영상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 달밤이고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달밤은 시간적 배경이잖아요. 그럼 과연 이 시간적 배경인 달밤이 작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여러분 가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여주리라. 여러분 리는요 의지적 태도이죠. 자, 왜요? 문법적으로 리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그쵸?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이자 특히 그냥 단순 미래를 떠나서 의지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이루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여주겠다. 이미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는 조금은 이 사람이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현재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이 사람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여러분 우리가 들판은 들판인데 들판이 녹아서 푸릇푸릇한 상태가 좋아요? 얼어있는 상태가 좋아요? 사회적으로? 그렇지. 보통은 녹아서 푸릇푸릇한 상태를 좋다고 하지 들판이 얼어있는 상태를 좋다고 하진 않죠. 그럼 이거를 부정적 시어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들판이 얼어있구나. 부정적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달빛, 여러분 달빛은 우리 보통 관습적으로 긍정적이죠.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회 전반에게 물어봤을 때 좋아해? 안 좋아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달빛 싫어하는데요. 그건 개인적인 관점이고 대다수의 관점이 어떤지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여러분 이런 부정적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한 그림자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 그림자는요. 시적 화자의 눈에 지금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화자 자신일 수도 있고 단순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이제 우리가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 뭔가 본인 스스로 약간 어떤 고민을 좀 하나 봐요. 내가 생각해온 것은 다 무엇일까? 라고 화자의 어떤 고민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집약적으로 제시된다 라고도 합니다.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외로움이 아닌 게 여러분 우리 외로움은 사회에서 보통 약간 부정적인 정서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길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즉 화자는요 이제 내 것 가운데 중에서 이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게 될 거래요. 여러분 그쵸? 아직은 아니지만 나는 보여줄 거래. 그럼 여러분 내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는 화자 스스로 긍정의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아, 이제 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오랫동안 내가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이춤은 이제 약간 바지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여며온 고이춤 한마디로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거 보이죠? 이거 유사한 문장 구조라고도 할 수 있지만 통사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직해왔던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이 있대요. 그쵸 여러분? 즉 나는 부정적인 상황을 견디고 있지만 구름이 개요. 여러분 구름이 개이면 어때요? 맑아지죠? 아 뭔가 상황의 변화가 좀 느껴지네요. 그쵸? 뭔가 아까는 어른 들판이었는데 점점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곳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해석을 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화자는요 헐벗고 있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나체 상태인 거죠. 변태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나체의 상태는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즉 인위적인 게 없는 상태예요. 인위적이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위성이 없다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순수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건 화자가 지금 순수한 상태구나. 근데 그 순수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 달빛을 받고 있구나. 한마디로 화자는 순수한 태도로 긍정의 상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게 쉽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계속 시를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좀 해석을 꿰어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쌤, 헐벗은 옷, 나체가 어떻게 순수함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많은 작품들을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나목이라는 제목의 문학작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걸쳐져 있지 않는 나무의 상태거든요. 이거는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혹은 우리가 현대소설 중에 나상이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모두 다 약간 아무것도 없는 순수함을 나타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뭔가 시어를 해석하려면 많은 문학작품을 접해보고 거기서 얻은 약간 이런 소스들을 계속 버무려 가야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은 당연히 많은 작품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바로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쉽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지금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개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이 작품은요 제재, 달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달빛을 통해 화자가 지금 어떤 순수한 긍정의 상태를 이뤘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작품의 주제는 어떤 내적인 순수함, 긍정적 상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본다는 점 자체가 성찰적이죠. 아까 뭐 있었어요? 무엇인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뭐뭐하리 의지적이기도 했죠. 그럼 이렇게 삶에 대해서 멀찍이 바라보는 태도를 우리가 관조적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관조적이란 말 되게 어려워하죠. 관조적.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작품은요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자, 일단은 마지막 부분 달빛이라는 말로 끝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면 여운이 형성되고요. 두 번째로 집약이 돼요. 딱 여기서 뭔가 시선이 집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특징으로는 명사로 시상을 종결했다.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달빛이라는 시어 유난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당연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의문형의 문장을 통해 자기에게 어떤 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자기 성찰의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려운 게 있으면 꼭 질문하면